안녕하세요. 한국그림체학교입니다. 오늘은 필립 잘베르의 빨간 모자가 화났어 그림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책을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옛 이야기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저는 오늘 한정된 몇 페이지만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뒷표지 한번 보시겠어요? 뒷표지에 옛 이야기 주인공들의 반란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옛 이야기 주인공들이 어떤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빨간 모자는 왜 화가 난 것인지 표지에서 주는 정보만으로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그림책입니다. 옛 이야기 속에서 화려한 성에 살았던 많은 등장인물들도 나름의 불만이 있는 듯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에게 화를 내는 거고 반란으로 인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왕비 때문에 성에서 쫓겨난 백설공주, 누군가의 입맞춤을 기다리며 잠만 자야 하는 공주, 벌거벗은 몸을 온 천하에 공개해야만 했던 임금님, 징그러워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개구리가 된 왕자 등은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라 할지라도 진짜 아무리 이야기 속이라도 화가 날 법하거든요. 그러면 빨간 모자가 화나서 이 책에서는 어떤 등장인물들이 반란을 일으킬까요? 제일 먼저 아이를 낳지 못해 너무너무 슬퍼하는 왕과 왕비가 등장합니다. 왕 부부는 아이를 달라고 하늘에 빌었고 마침내 그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한창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왕비가 그만! 이라고 외칩니다. 작가 양반 뭐라고 할지 다 알아. 온갖 것 다 해보고 소원은 이루어졌다고 쓰겠지? 내가 아기를 가질 것이고 딸을 낳을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요정들이 와서 이러쿵 저러쿵 떠들 테지? 난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우린 고양이를 좋아해. 고양이를. 그러니 뒷이야기는 알아서 해. 작가 양반 혼자서 알아서 하라고. 우린 고양이 사려나 사러 갈 거야. 라고요. 왕비는 기존의 이야기를 사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푸른 수염을 가진 왕과 왕비도 작가 양반이 이야기를 안 바꿔주면 내일 가족 모두 수염을 싹싹 깎을 거라고 말합니다. 옛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마녀도 자신을 더 이상 이야기 속에 넣지 말라고 화를 내네요. 빨간 모자는 늑대에게 잡혀 먹히고 싶지 않대요. 빨간 모자에 등장하는 늑대도 억울해하기 마찬가지예요. 자신은 이제부터 할머니 아이들은 잡아먹지 않고 채소와 과일을 먹을 테니 채소와 과일이다. 아기 돼지 삼형제도 억울해요. 언제까지 자신들을 집도 못 짓는 못난이로 만들 거냐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렇듯 기존의 이야기를 바꿔주지 않으면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 않겠다고 모두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불만을 표현하냐고요? 피켓 들고 소리를 지르며 행진합니다. 마녀는 빗자루는 물러가라! 모두에게 청소기를! 아기 돼지는 우리를 덜 먹고 욕심쟁이를 먹어라! 빨간 모자는 장밋빛 인생 보고 싶다! 늑대는 다른 생명을 먹으며 내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라고요. 이런 자신들의 요구가 적힌 글귀를 피켓에 만들어서 피켓 들고 행진을 합니다. 정말 많이 화가 나 있네요. 어쩌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이 말하는 작가 양반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작가님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진짜 작가님의 손이 등장합니다. 진짜 이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작가님인 듯해요. 우와, 등장인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작가님이 직접 등장하다니 예상 밖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작가는 메타피션 장치를 사용하여 이야기가 허구임을 드러냅니다. 즉, 작가의 손을 통해 내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걸 독자에게 알리는 거죠. 작가님의 손을 보니
남자분인 듯해요. 그것도 나이가 꽤 많이 드신 분 같아요. 이 책은 메타픽션 외에 수많은 옛 이야기 속 등장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상호텍스적 읽기도 요구합니다. 상호텍스성은 다른 텍스트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이 책에서는 많은 텍스트들 예를 들면 빨간 모자, 아기 돼지 삼형제 등이 등장하거든요. 이런 텍스트들과 빨간 모자가 화났어 이 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된 텍스트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내용과 비교하며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정짓고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옛 이야기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좀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생각해 보라며 이제 독자에게 발상의 전환을 유도를 합니다. 참, 작가 양반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꿔줄까요? 또는 어떻게 끝낼까요? 궁금하시죠? 아이들과 이 그림책을 함께 읽으면 이런 질문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책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등장인물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늑대는 왜 화가 났고, 그리고 어떻게 바꿔달라고 하는지 한번 또 회상해서 대답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요. 등장인물들은 누구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거고,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시위를 하고 있는지, 작가는 이야기를 어떻게 바꿔 주었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책에서 등장하는 옛 이야기 제목도 한번 쭉 말해보게 해주세요. 이 책에서 작가가 던지는 메시지가 또 무엇인지도 아이들이 알아챌 수 있도록, 아이들이 알아챈 걸 말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 그림책에서 다 읽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과 왜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지를 한번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책의 한 장면에 보면 늑대가 나오거든요. 늑대가 굉장히 생기 없는 털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작가님은 생기 없는 털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림을 좀 읽을 수 있도록 또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등장인물도 돼보고 또 작가도 한번 돼보는 경험을 시켜주세요. 내가 이야기 속에 빨간 모자라면 직업이나 성격이나 결말을 어떻게 바꿔달라고 하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또 작가가 돼서 이 등장인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외에 내가 알고 있는 옛 이야기를 어떻게 바꾸고 싶은, 내가 알고 있는 옛 이야기 중에 바꾸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바꿔주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이런저런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읽고 활동을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활동하는 가운데서도 이 등장인물들이 왜 화가 났는지,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이해해 보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주세요. 이때 단순히 분노가 아닌 이야기가 똑같아서 싫다라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우리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기존의 이야기를 비틀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즉, 이야기도 바꿀 수 있고 내 생각도 말할 수 있는 경험을 시켜주는 거죠. 갖고 저는 지금 이제 한정된 페이지 안에서 진짜 몇 페이지만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얘기를 쭉 이제 들려드렸는데, 제가 이 책의 줄거리를 자세하게 들려주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책이 더 많이 궁금해지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지금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저는 다른 책으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그림책 학교였습니다.